결국은 두 나라가 있을 때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서로 거래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돼. 이게 이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유명한 가수여서 공연을 하면은 하루 공연에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보죠. 자, 근데 이 A라는 가수는 굉장히 솜씨 있는 요리사이기도 합니다. 카레도 잘 만들어요. 카레를 만들어서 팔면은 이 A라는 사람은 5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B 대신에 뭐 영일이라고 해보죠. 영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영일이라는 사람이 공연을 한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을 해요. 자, 그러면은 보러 올 사람이 있을까요? 자, 보러 올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뭐 하루에 2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카레도 만들 줄 압니다. 물론 A 같은 솜씨 있는 카레 요리사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이 카레 요리사로 일하면은 하루에 25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물론 공연을 하는 것이나 카레를 만드는 것이나 모두 A가 더 잘합니다. 영일이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A는 카레 만드는 것보다는 공연을 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일이도 카레를 만드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공연만 하고 영일이는 카레만 만들어 팔아서 서로 A는 영일이한테 카레를 사 먹고 이제 영일이는 A의 공연을 보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 결국 서로가 거래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국제무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국과 B국 두 나라가 있을 때 서로 비교적 우위에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서 서로 무역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논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합계가 0인 그런 게임이 아니고 서로가 이익을 보는 그래서 전체 이익이 증진되는 그런 게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장 원리의 두 번째 얘기는 경쟁의 원리입니다. 자, 인간은 이기적인가라는 주제를 수업하면서 이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경쟁을 선호하는 그러한 본성이 존재하고 그런 본성에 기반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더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쟁을 통한 효율적 자원 분배 같은 것들이 또한 시장 원리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제적 인센티브의 원리. 자, 결국은 시장이 공정한 상벌체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그 공급자들 중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이제 품질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공급자는 더 많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죠. 시장에서. 반면 그렇지 못한 공급자, 비싼 가격을 매기거나 아니면 품질 나쁜 이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급자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넌 잘했어, 넌 잘못했어를 일부러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 수요자와 공급자 각각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이 자기 이해에 기반한 합리적 계산에 근거한 선택들 이 결국은 가장 공정하게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내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잘못 행동하면은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은 이제 공정한 상벌 체계의 기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효율적 자원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이 행위자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정보의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이제 제3자가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할 때 합리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수요는 어느 정도고 공급은 어느 정도인가를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려고 했던 게 이런 중앙계획당국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중앙계획당국이 과연 효율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을 모두 다 수렴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주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 수집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판단하는 것들이 자동 조정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선택받지 못해 퇴출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시장 경제에 대한 한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인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제 물론 다른 모든 경쟁하는 체제에 비해서 어쨌든 우위에 서 있습니다. 우위에 서 있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문제 제기의 지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실패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결국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는 차원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이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경쟁적이어야 합니다. 결국은 경쟁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데 과연 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시장 성과가 오직 수요자와 공급자에게만 적용돼야 된다라는 전제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장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 시장 실패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얘기되는 게 이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독과점 횡포, 공공재해 생산 부족, 그리고 외부 효과 문제. 자, 독과점 횡포부터 한번 살펴보죠.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언어 시간에도 비문학 제시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알아둬야 되는 배경 지식입니다. 자, 이 독과점 횡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